6번. A가 0보다 크다는 얘기만 했는데 뭐 이거 아니면 이거죠. 기억은 뭐 당연히 맞는 얘기. 니은은 로그 A의 X랑 대칭이지 X의 A는 웬 요상왕측한 이거는 무슨 함수라고 말하기도 참 그렇다. 자, 우리가 로그 X의 A면 로그 A의 X분의 1인데 그러면 이제 이 함수는 지금 그 로그 A의 X랑 X분의 1이 합성이 된 거라 이게 뭔지 도통 알 수가 없는 녀석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아니고요. 그 디귿하고 리을 Y축에 가까워진다, X축에 가까워진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A가 1보다 클 때 뭐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랑 3의 x제곱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은 이제 x에 1을 넣어서 확인을 합니다. x가 1일 때 얘가 2, 얘가 3 이런 식으로 더 큰 수가 더 위에 있을 것이다. 이 자리가 이제 뭐 이렇게 m, n 이렇게 돼서 mn의 대수 관계만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결국은 m보다 n이 더 크다면 그게 y축에 더 가까운 거. 뭐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y에다가 1을 넣어서 확인을 해요. 이거랑 이런 거 보면서 A랑 B 중에 뭐가 크냐 이런 거 물어보면 Y에다가 1을 넣어서 확인을 합니다. Y가 1일 때 여기가 A, 여기가 B거든요. 지수함수는 X에 1을 넣어서 비교를 하고 로그 함수는 Y에 1을 넣어서 비교를 하는데 디귿은 그래서 이제 양수 부분에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A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리을 같은 경우에 0부터 1 사이에서 그러면 A가 0부터 1 사이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뭐 A의 X고 더 X축에 더 가까워지는 거 이런 게 있다고 치면 X에 1을 넣어봤을 때 아니지. 그러면 X에 이쪽이죠. X에 1을 넣어봤을 때 얘가 A, 얘가 B. B가 클수록 X축에 가까운 거. 그래서 둘 다 A랑 B가 둘 다 이제 1보다 작은 수라면 둘 다 감소하는 모양이긴 할 텐데 X에 1을 넣었을 때 B가 더 큽니다. X축에 가까울수록 이 음수 부분에서 X축이 더 클수록 B가 크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준다. 결론 지수함수 파트는 X에 1을 넣어서 확인해라. 로그 함수는 Y에 1을 넣어서 확인해라. 지금 이게 막 그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렇다, 뭐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렇다 이러면서 이쪽하고 이쪽의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이쪽에서는 B가 그 더 큰 수, 더 큰 수가 X축에 가깝고 이쪽에서는 큰 수가 X축에서 멀잖아. 이게 왔다 갔다 거리니까 이게 시험장에서 삑 하면 이제 그렇게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이걸 다 외울 이유도 없고 사실 그렇게 막 자주 물어보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거 문제집들 풀면서 거의 기억도 안 날 만큼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
그래서 외울 만큼의 빈도가 아닌데, 근데 정말 사소한 거 갖고 자꾸 뭐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확인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게 맞다. 일단 나는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3번은 그래프 어떻게 그렸나요? 음, 우리가 아이고. 얘를 일단 그릴 거예요. 2분의 1의 x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x의 절대값 붙으면 y축으로 잘라서 양수 부분을 y축 대칭, 양수 부분을 y축 대칭 해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했네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y 이퀄 k, k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등호가 없어요. 3번이네요. 그 다음에 뭐 잡은 김에 16번 로그 A의 x 플러스 b의 그래프 위에 p 29,5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A의 x제곱 마이너스 b, 이거 지금 y 이퀄 x 대칭이네 둘이. 얘랑 밑이 같은 지수 함수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요거 이동한 정도도 똑같고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하던가 y축의 방향으로 이동시킨 거 보니까 얘네 둘이 y 이퀄 x 대칭이에요. 실제로 이제 뭐 확인을 할 거면 x랑 y를 바꿔서 적어 보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빠르게 확인을 할 수도 있으면 좀 더 편하겠다. 로감수 위에 p가 있어. 그러면 그림 잘못 그렸네. Q가 있어. Q가 이제 5,29겠죠?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여기에 R이 있고, 그러면 29에서 Y 5까지 둘이 빼면 24. 그러면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312가 나왔다. 밑변이 26. 그래서 여기가 3,5. 그러면 3 넣으면 5가 나와야 되고, 5 넣으면 29가 나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로그 5에 a 플러스 b, a랑 b만 있으면 되는 건가 이제? 뭐 둘이 빼면 이렇게
음. 음. A가 2네요. 이건 좀 그렇다. 여기서 A를 잡을 때 이걸 오차방정식으로 풀었다고 하기가 참 그렇다. 조립제법? 결국은 뭐예요? 찍는 거죠. 조립제법도 하나는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그냥 대충 때려잡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A가 2면 8, 그럼 B가 3, 로그 5에 5, 1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되겠다. 우리가 식을 봤을 때 미시 같은 지수와 로그 함수는 그 역함수 관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이동을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그럼 얘는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을 해야 되고, 제가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그럼 얘는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해야 되고,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 이 16번은 이제 PR이 x축의 방향으로 평행하게, x축과 평행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y좌표는 일단 똑같고 x좌표를 이제 요 밑변의 길이에서부터 잡아올 수 있게 해줬다. 다음에 18번이 이제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문제에서 핵심이 뭐냐면 Q점의 x 좌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부분인데, Q점의 x 좌표라는 건 결국 내가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세타면 이 길이가 2 사인 세타. 자, 우리가 길이나 넓이를 이런 식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3 마이너스 2 사인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니까 그렇다면 요 길이는 3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면 이제 조금 외워서라도 여기를 a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다. 여기를 뭐 잠깐 x라고 두면 a분의 x가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x를 a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다. x를 a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 만약에 이 길이를 a라고 주면 이 길이는 코사인 세타 분의 a라고 해야 되고요. 이 길이가 a 탄젠트 세타 뭐 이렇게 설명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 얘가 a면 여기는 사인 세타 분의 a가 될 거고 여기는 탄젠트 세타 분의 a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분자랑 분모 중에 분모 자리 주면 얘는 a 사인 세타, 분모 자리를 a라고 주면 이게 사인 세타인데 그러면 얘는 a 사인 세타. 그럼 a 날아가면서 사인 세타가 되니까 분모 자리를 주는 것들은 이렇게 가면 돼. 얘도 마찬가지 탄젠트의 분모를 a라고 했으니까 얘는 a 탄젠트 세타 이런 느낌이죠. 분자 자리를 받은 경우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거에서 분자 자리를 받은 경우는 코사인 세타 분의 a 이런 식으로 적혀야 되는 거. 마찬가지 분자 자리를 받으면 탄젠트 세타 분의 a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분의 요거가 사인 세타니까 이게 2, 그럼 이거 2 사인 세타. 그래서 이 길이를 이제 세타로, 사인 세타로 이 길이를 표현을 했어. 아무튼 표현을 했어. 그러면 이제 요 길이는 이거분의 이거가 사인 세타니까 분모 자리를 또 받았죠? 그러면 이거 사인 세타. 그래서 결론적으로 Q의 X 좌표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 길이를 빼줘야 되죠.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2 사인 제곱 마이너스 3 사인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Q점의 X좌표가 최소가 되려면 사인 세타가 4분의 3이 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길이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거, 이러한 그 표현 방법, 우리가 대체 삼각함수 왜 하는 거야?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없이 여기 저 뭐 X좌표가 최소가 되는 거 뭐 이런 거 하려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고등sak 상 정도 범위에서 이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힘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막 루트도 뛰어나오고 그럴 거거든요. 식이 깔끔하게 나오지도 않아. 굉장히 복잡한 식이 나와. 그래서 거기서 최소값 찾는 게 쉽지 않아요. 미적분에서 그 막 합성함수 미분 이 정도까지 뛰어나와야 가능한 녀석인데 그걸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차 함수 정도 느낌으로 쓱쓱쓱 풀게 해주는 이런 도구가 있다. 삼각함수는 이런 곳에 사용이 된다더라. 이 각이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점이 움직인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점 가지고 하는 거 그거 힘든데 여기를 차라리 미지수로 두는 게 낫겠어 라고 하는 그런 발상이에요. 이 18번이 삼각함수 왜 배우는지에 대한 이야기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그렇다.